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주DB 지난 1일 고양 소노와의 홈 경기에서 82-92로 패배했습니다. 오마리 스펠맨이 21득점, 이선 알바노가 25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경기 초반 17점 처리들을 지키지 못하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공격이 단조로워졌고 상대의 3점 슛과 속공을 막지 못하면서 흐름을 내줬습니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이 약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원주DB입니다. 창원 LG 지난 1일 안양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55-70으로 패배했습니다. 1쿼터에만 9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줬고 전반전 동안 시도한 3점 슛 12개 중 단 1개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외곽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아셈 마레이도 경기 내내 힘을 쓰지 못했고 전성현이 22분여를 뛰면서도 무득점에 그치며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력 저하를 겪었지만 그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며 이번 상대인 원주DB의 수비가 약한 만큼 다시금 화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창원 LG입니다. 초안 분석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올 시즌 창원 LG가 3연승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주DB는 최근 치나모 오노아쿠가 부정맥 시술을 받으면서 팀을 떠났고 이를 대신해 로버트 카터를 다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골 밑에서 꾸준히 일을 해주던 오노아크의 공백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아셈 마레이를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창원 LG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손해보험 지난 28일 한국전력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은 현재 21승 10패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9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들은 고른 선수진의 활약 덕분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안드레스 비에나와 나경복 선수의 공격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박상하 선수는 변칙적인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 KB손해보험입니다. 삼성화재 지난 27일 대한항공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2연속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시브와 세트 성공률에 문제가 있어 공격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요 득점원이 부족해 알리 파즐리 선수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공격 옵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선수 알리와 김호진이 공격에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 KB에 크게 밀리는 상황인 삼성화재입니다. 초안 분석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에서 KB가 앞서 있으며 경기 운영에서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B가 대한항공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할 것이고 삼성화재가 상대의 강한 서브와 블로킹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KB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세트 내내 압박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삼성화재가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할 확률이 습니다. KB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서울 삼성 지난 1일 한국가스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63-66으로 패배했습니다. 코비 코번이 20득점으로 분전했고 이정현도 13득점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정현이 벤치로 물러나는 동안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을 풀어나갈 선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조직력이 약해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피 코번이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곽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안양 정관장 지난 1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70-55로 승리했습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골밑을 든든히 지키는 가운데 하비 고메즈가 19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부상에서 복귀한 변준영과 박지훈이 백코트에서 힘을 보태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포워드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해 동료들의 골 및 돌파를 지원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이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안양 정관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서울 삼성의 수비 문제를 잘 파고들 것으로 보이는 안양 정관장입니다. 초안 분석.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최근 원정에서 85-74 승리를 기록하며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이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대표 백코트 자원 변준영도 복귀하면서 팀의 경기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며 백코트와 골밑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양 정관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지난 28일 IBK 기업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기존 부상자였던 이완정과 하효진이 복귀했음에도 IBK 원정에서 완패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이한비의 결정 가능성이 높아 공격에서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블로킹은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공격 성공률이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춘 도로공사를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도로공사. 지난 27일 현대건설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디그리그 1위를 기록할 만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고 중앙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특징이고 특히 블로킹과 서브 리시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도로공사입니다. 초안 분석. 페퍼가 블로킹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공격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긴 랠리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퍼가 득점 흐름을 주도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공사가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압도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